SPY, QQQ, VO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가 다른지, 어떤 걸 사야 하는지는 헷갈리시죠? 세 개 다 미국 대표 ETF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건 안정적인 시장 전체를 담고 있고 어떤 건 미래 성장에 집중돼 있죠. 문제는 초보자 대부분이 유명하니까 사면 되겠지 하며 감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세 ETF의 핵심 차이와 실제 수익률, 그리고 당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 기준을 단 1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SPY QQQVO의 성격을 한눈에 구분하는 법. 둘째, 같은 ETF라도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 셋째, 초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전략.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단 하나의 ETF를 확신 있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챕터 1. SPY, QQQ, VO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SPY, QQQ, VO. 유튜브나 커뮤니티, 심지어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니까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세 ETF는 겉모양만 비슷하지 안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성격과 철학을 가진 3명의 인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의 방향이 단단히 잡힙니다. 먼저 SPY부터 볼까요? SPY는 1993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ETF, 그야말로 ETF의 시조세입니다. 추종하는 지수는 S&P 500, 즉 미국 상위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것이죠.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성입니다. 미국의 산업을 고르게 담고 있어서 개별 주식처럼 쏠림이 적고 장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ETF답게 운용 보수 0.09%가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에는 더 효율적인 대체 ETF들이 등장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전적 선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뢰성과 거래량, 안정성 면에서 세계 1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VO입니다. 이 ETF는 SPY와 같은 S&P 500을 추종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 효율성이에요. VO의 운용 보수는 단 0.03%, SPY보다 3배 이상 저렴합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20년 후 단지 보수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 이상의 결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SPY 대신 VO를 선택합니다. 쉽게 말해 SPY가 명품 정장이라면 VO는 합리적인 맞춤 정장입니다. 품질은 비슷하지만 관리비가 훨씬 저렴하죠. 따라서 FIRE를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ETF 중 하나가 바로 VO입니다. 마지막으로 QQQ. 이 ETF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즉, 미국 기술주 중심의 지수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SPY나 VO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변동성도 훨씬 큽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QQQ는 평균 연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SPY나 VO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죠. 하지만 반대로 2022년처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오면 3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즉, QQQ는 상승장에서는 날아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추락하는 Z기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투자 관점에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SPY는 안정적인 부모형입니다. 꾸준하고 믿을 수 있죠. VO는 현실적인 전략 가형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며 장기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QQQ는 야심찬 혁신 가형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노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ETF가 좋은지는 절대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싶다면 SPY나 VO가 맞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넣으며 복리의 힘을 누리기 좋은 구조죠. 반면 나는 기술의 성장에 베팅하겠다. 단기 변동을 견딜 수 있다면 QQQ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QQQ는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해에 2030%씩 출렁이는 장세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ETF 선택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향과 철학을 반영하는 결정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SPY는 표준형, VO는 절약형, QQQ는 고성장형. 세 개 중 무엇을 고를지는 당신이 어떤 속도로, 어떤 길로 FIRE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ETF는 상품이 아니라 당신의 투자 방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투자 인생은 단순한 추천 리스트 따라 사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챕터 2. 수익률의 비밀. 왜 같은 ETF인데 결과가 다를까? ETF는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SPY와 VO는 같은 S&P 500을 기반으로 하지만 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지고 있죠.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 SPY와 VO는 약 11%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QQQ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높지만 변동성 또한 훨씬 크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2022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겹쳤던 해에는 QQQ가 마이너스 33%까지 급락했습니다. 같은 시기 SPY는 마이너스 18%, VO는 마이너스 19%로 낙폭이 절반 수준이었죠. 단기간에는 QQQ가 더 높은 수익을 주지만 장기 보유 시점에서는 이 큰 파동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수익률의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멘탈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투자자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느냐, 그리고 하락기에 버틸 수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QQQ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들고 있었다면 최고의 선택이지만 2021년 고점에 들어가서 2022년에 겁나서 팔았다면 최악의 ETF가 됩니다. ETF의 진짜 수익률은 차트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버틴 시간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바로 운용 보수 익스펜스 레이시오. SPY는 0.09%, VO는 0.03%, QQQ는 0.20%, 단 0.10, 2%의 차이 같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20년 후에는 자산의 510% 차이로 벌어집니다.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보수 차이만으로 수백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일수록 수익률보다 비용을 먼저 봅니다. 그럼 수익률이 높은 QQQ에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QQQ는 기술주가 많아 금리나 경기 흐름에 민감합니다. 시장 불안이 생길 때마다 폭락폭이 커서 초보자일수록 겁을 먹고 팔게 됩니다. 반대로 SPY와 VO는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어 하락할 때도 관충작용을 합니다. 즉, QQQ는 성장을 담고 있고 SPY VO는 시장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ETF의 본질이 보입니다. ETF는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QQQ, 안정적인 복리를 원한다면 VO나 SPY. 둘 다 정답이지만 당신의 성향에 따라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ETF를 음식으로 비유해 볼까요? SPY는 균형 잡힌 도시락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죠. VO는 같은 도시락이지만 포장비가 싸서 더 효율적인 버전이에요. 그리고 QQQ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마시면 빠르게 힘이 나지만 오래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체질과 목표에 달려있죠. 투자도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환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ETF는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익률이 커지고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확대됩니다. 같은 ETF라도 환율 시점에 따라 원화 기준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즉, ETF 수익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달러 가치와 시점, 멘탈, 비용,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ETF의 수익률은 단순히 무엇을 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어떻게 버텼느냐로 결정됩니다. SPY와 VO는 느리지만 꾸준한 복리의 길, QQQ는 빠르지만 거친 성장의 길, 둘 다 나쁘지 않지만 장기전에서는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ETF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인내 싸움이다. 챕터 3. 실전 적용 내 투자 성향에 맞는 ETF 고르기.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사야 하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ETF의 이름과 수익률은 알겠지만 나에게 맞는 ETF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유형 테스트만 통과하면 당신의 ETF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꾸준함형 투자자입니다. 이 유형은 직장인이 많아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투자하고 단기 변동보다는 장기 복리를 노립니다. 당신이 이 부류라면 정답은 명확합니다. VO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면서도 운용 보수가 낮고 분산도 잘 되어 있어 초보자에게 가장 완벽한 ETF입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소유하는 셈이니까 특정 기업이 망해도 포트폴리오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VO 2010년 출시는 꾸준히 상승해 10년간 300%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매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형 투자자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시장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에게는 QQQ가 어울립니다. 나스닥 100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 혁신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한 QQQ는 미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단, 상승할 땐 짜릿하지만 하락할 때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따라서 QQQ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3040%만 QQQ로 두고 나머지는 VO나 채권형 ETF로 분산하세요. 그렇게 해야 폭락장에서도 멘탈이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형 투자자입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진 않지만 너무 큰 출렁임은 싫은 사람. 그럴 땐 SPY가 괜찮은 선택입니다. VO보다 약간 비싸지만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높아 매매가 빠릅니다. 단기 매매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잦은 분에게 적합하죠. 또한 SPY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ETF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원한다면 SPY가 적절한 타협점입니다. ETF를 고를 때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ETF는 단일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예술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70%를 VO, 20%를 QQQ, 10%를 배당 ETF SCHD, VYM 등에 나누는 방식. 이 조합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확보하면서도 장기 복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 DCA 방식으로 운영하면 완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시간 분산입니다. ETF는 타이밍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보다 얼마나 오래 살 건가요? 가 더 큰 답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세요. 이걸 달러 코스트 평균법 DCA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높을 땐 적게 사고 낮을 땐 많이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똑똑한 전략이죠. 이건 초보자도 전문가도 모두 사용하는 투자 기본기입니다. 마지막으로 FIRE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TF 투자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게임이 아니라 노동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복리가 그 돈을 불려줄 시간을 주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진짜 자산가를 만듭니다.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ETF 이름이 아니라 투자 습관입니다. SPY든 VO든 QQQ든 꾸준히 매달 사들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ETF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자유의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ETF 선택의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구조만 완성되면 당신의 FIRE 시계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챕터 4. 마인드셋 앤드 리스크 관리. ETF는 돈보다 멘탈의 싸움이다. ETF 투자를 시작하고 12년 동안은 재미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매수하고 그래프가 오르면 뿌듯하죠.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하락장이 오면 겁이 나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때 많은 초보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ETF는 안전하다는 착각에 휘둘리는 것이죠. ETF는 분산 투자 상품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ETF도 함께 흔들립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 S&P 500은 단 한 달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QQQ는 35% 넘게 빠졌죠. 그때 공포에 판 사람들은 2개월 후에 찾아온 비자 반등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결국 ETF의 리스크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의 감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멘탈 게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첫째,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FIRE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는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은 자산을 밀어올립니다. 단기 하락은 오히려 할인 기회예요. 시장을 겁내는 순간 복리의 힘은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보다 10년 뒤의 나를 떠올리세요. 둘째, 자동화된 구조로 감정을 차단해야 합니다. ETF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루틴입니다. 매달 자동이체, 정해진 날 매수, 정기 점검은 분기마다 한 번.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감정의 80%는 사라집니다. 투자는 두뇌보다 시스템이 강해야 합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시장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셋째,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마세요. QQQ만 들고 있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기술주 펀드입니다. 한 업종에 몰리면 변동성은 2배가 됩니다. VO나 SPY 같은 지수형 ETF와 배당 ETF SCHD, VYM을 섞으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장기 투자자는 공격보다 방어를 잘해야 오래갑니다. ETF는 공격형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험이기도 하니까요. 넷째, 비교하지 말 것.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친구는 QQQ로 30% 벌었다는데 나는 왜 10%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투자 철학은 흔들립니다. 투자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한 마라톤입니다. 누가 빨리 가느냐보다 끝까지 완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FIRE는 돈이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ETF로 돈을 모으는 이유는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FIRE를 향한 여정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철학의 과정이에요. 언젠가 당신의 계좌가 1억, 2억을 넘어가도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시작이에요. 그 돈은 당신을 대신해 일하는 직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시간으로 배움을, 관계를, 여유를 채워 넣으세요. ETF 투자는 결국 감정과의 싸움, 그리고 지속의 싸움입니다. 수익률은 숫자지만 복리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결국 당신 편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ETF는 돈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의 FIRE는 이미 절반 완성된 것입니다. SPY, QQQ, VO 이름은 비슷하지만 인생의 속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ETF를 고를지는 결국 당신의 투자 철학이 결정합니다. 성장에 베팅할 것인지, 꾸준함에 투자할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ETF는 고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꾸준히 쌓는 것이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보세요. SPY, QQQ, VO 세 가지를 비교하고 당신의 성향에 맞는 단 하나를 고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FIRE 시계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미주 파이어 채널입니다. 당신의 파이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